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남에겐 불리하게 작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그게 내로남불이죠. 국민을 현혹하는 그 법 기술자의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한상혁 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위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돼서 기소된 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또 정치적 선동의 자리로 만들 생각은 하지 마시고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진심만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신년 업무보고시의 재승인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해 기속된 그 방통위 간부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입장입니까? 예, 같은 입장입니다. 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에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이 650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구속된 양모 국장에게 보고받은 위원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거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그 말씀은 재판 가서 하시고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답변은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런 발언을? 아니,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예, 아니오라고. 그거는 재판장 가서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판장에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말씀하시기 어렵다. 아, 그런 건 아닙니다.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청와대라던가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사전 또는 사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온전히 본인만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대답할 수 있습니까?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로 전제하고 지금 그럼 이걸 물어볼게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부의 명직 절차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위원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형이 확정된 뒤에 나왔습니까? 그럼 이것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닌가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뒤에 7개월 말인 2017년 12월에 강규영 당시 KBS 이사에 대해서 감사 결과 업무 추진비 300여만 원을 전용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때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까?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당시 강규영 이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제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2019년도에 위원장으로 오셔서 왜 이건 바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원장이셨거든요. 심지어 강규영 이사는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고 문 대통령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방통위에서 강규영 이사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사과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사과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법적 쟁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결론이 나서 그 결론에 따라서 조치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과하셨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법칙에 대한 사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남에겐 불리하게 작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그게 내로남불이죠. 국민을 현혹하는 그 법 기술자의 궤변을 늘어놓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에 대한 신분이 보장되어야, 오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독립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 본인만 그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 방통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지금 방통위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독립적이었는지, 방송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썼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정반대로 어쩌면 특정 진영의 마녀사냥이라던가 그러한 횡포로 공영방송이 내분이 휩싸이고 정치 세력화되었는지, 그러한 것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에 구속된 윤모 교수가 2021년 8월에 KBS 이사에 선임되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TV조선 재승인 조작이 이보다 앞서서 2020년이었습니다. 결국 기소된 사람 모두가 전면 무죄가 나오거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위원장은 함께 불법을 저지른 인물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입막음용이라던가 또는 보은용으로 악용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법 리스크로 정신은 없겠습니다만 의견 하나 여쭙고 싶은데 최민희 내정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법제처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신 3사와 ICT 기업들이 모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가 있죠.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해서 하신 내용이 해석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주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를 해놓은 거고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 입장을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추천을 한 거고요. 결격 사유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에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한다, 그리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해당 법규정은 그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러니까 법 얘기로 제한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개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당하지 저는 개인적인 않는다고 법률가로서의 생각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사도 안 하는 사람을 3년 가까이 부회장직에 앉혀가지고 사업 8,400만 원 이상을 보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배임이자 부당한 금품 제공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그 법규정이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해당 사업에 종사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에 근무했다는 게 저 사업에 종사한 자라고 해석하는 거는 법규정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부분은요.